인류는 화성으로의 진출을 꿈꿉니다. 화성은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 분명하죠.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뿐 아니라 기술 문명의 진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인데요. 바로 화성 땅 속에 영구 동결된 상태로 잠들어 있는 대량의 탄소, 질소, 수소, 산소 등의 자원 말이죠. 게다가 인류가 영원히 지구에 살 수 없다는 현실도 화성 진출이라는 꿈에 불을 붙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꿈에 다가갈 수 있게 길을 닦아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퍼튜니티와 스피릿 탐사 로보인데요.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불리기도 하는 존재들이죠. 오늘은 이 두 로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인류는 지금까지 화성을 개척하기 위해 수많은 탐사 로봇을 보내왔습니다. 현재도 화성에서 로봇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죠. 이런 로봇들 중 가장 위대한 탐험가를 꼽자면 단연코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가장 먼저 거론될 겁니다. 그만큼 이들의 업적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미국의 화성 탐사 로보로 패스파인더에 실린 소저너 탐사선 이후 세 번째로 화성에 간 이동식 탐사 로보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 쌍둥이 로보이기도 하죠. 높이 1.5m, 길이 2.3m, 무게 185kg, 활동기간은 15년, 지구로 보내온 이미지는 21만 7,594장, 탐사 거리는 약 50km, 실로 엄청난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탐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그렇기에 우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로보이기도 합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행성에서 독자적으로 탐사를 진행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화성에 머물렀으니 말이죠. 이런 오퍼튜니티와 스피릿에게는 명확한 과학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언제 화성에 물이 존재했는가 라는 의문을 해결하는 것. 현재는 액상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 화성이지만 물이 존재했던 흔적이 담긴 토양이나 암석, 광물 등을 로보에 탑재된 장비를 통해 분석하여 그 근원과 정확한 시기 등을 분석하는 것이었죠.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규명.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 또한 예외는 아닐 텐데요. 그렇게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은 지역 내에서 탐사를 진행하여 생명체의 존재 혹은 그 흔적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 화성의 대기와 기후 특징 분석. 대기와 기후에 관한 조사는 로보의 탐사 상위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였습니다. 현재 화성의 기후가 과거와 같았는지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탐사이죠. 기후라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는 외부 환경에 민감한 동물이고 화성은 앞으로 인류가 살아갈 공간이니까요. 세 번째, 화성의 지질학적 정보 조사. 현재 화성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풍화, 침식, 화산활동, 운석 충돌, 지각 변동 등의 자연 지질 활동들이 현재의 화성 표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래의 화성 유인 탐사 준비. 아직은 미래의 일이지만 언젠가 인류는 화성에 발을 디딜 겁니다. 현재의 기술력만으로 화성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한 후 지구까지 귀환하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따를 겁니다.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로봇들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죠.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각각 6년, 15년간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2005년에는 앞바퀴 조향장치가 고장나기도 하고 태양열 패널에 화성먼지가 잔뜩 쌓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메모리 카드를 분실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파노라마 사진 15장을 포함한 총 21만 7,594장의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송하고 총 4개의 크레이터를 탐사하는 성과를 거둔 것인데요. 이런 활동의 결과로 먼 과거의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지질학적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퍼튜니티가 촬영한 화성 탐사의 성과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암석의 사진은 오퍼튜니티가 40일 화성일에 촬영한 것입니다.
물결치는 듯한 흔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흐르는 물로 인해 만들어진 흔적, 즉 퇴적암의 한 종류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바람과 물이 암석을 침식시켜 그것들이 분해되어 현재의 위치까지 운반된 후 화산암 등의 물질과 결합하여 사암 형태로 굳어진 것이며, 여러 개의 층은 처음에 운반된 퇴적물 위에 다시 쌓이면서 하나의 암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즉, 단순한 암석의 사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가설에 힘을 보태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노라마 사진은 오퍼튜니티가 인투어런스 분화구안에서 촬영한 화성의 하늘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화성의 구름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지구의 권운형 구름과 형태가 비슷했으며 다음 날이 되면 더 짙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의 기후도 지구처럼 계절이 있으며 그에 따라 구름의 지속 시간이나 짙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암석 같아 보이는 이 물체는 히트실트록이라고 불리는 백호공 크기의 순수한 운석인데요. 오퍼튜니티에 탑재된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철과 니켈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류는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최초로 운석을 발견했다는 쾌거를 이루었죠. 지금까지 오퍼튜니티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화성 탐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연 인류가 화성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말이죠. 지금부터 그 궁금증에 대한 인류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리는 항상 궁금해합니다. 인류가 과연 화성에 이주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나라는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유럽, 인도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까지 화성 표면에 안착한 로봇만 해도 10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죠. 세계가 왜 이렇게 화성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계 내 인류가 개척할 수 있는 천체 중 화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일 뿐 아니라 자전축의 기울기가 25.2도로 23.5도인 지구와 매우 유사하고 지구와 비슷한 사계절도 있죠. 물론 중력이 지구의 40% 정도라는 점과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이 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화성 이주는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해내야만 하는 영역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죠. 인류가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인류라는 생명체가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4분, 길어야 6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두 번째로 필요한 조건은 기지건설입니다. 화성은 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우주방사선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착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일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에너지와 물의 확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너무 준비할 것이 많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화성에는 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액체 상태가 아닌 지표면의 얼음 형태로 말이죠. 현재 화성의 지표는 춥고 건조하지만 수십억 년 전 많은 강과 호수 그리고 바다가 존재했던 증거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45억 년 전 화성의 지표를 적어도 20% 덮을 만큼의 물이 있었고 그중 87%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우주로 날아갔지만 나머지 물은 화성의 지각 아래 잠들어 있다 추정합니다. 그렇기에 이 물을 이용해 산소와 수소를 얻고 미생물과 식물을 키워 환경을 바꾼다는 테라포밍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 확보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1.5배 멀고 표면에서 받을 수 있는 빛의 세기가 지구의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추운데요.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에 이르니 말이죠.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솔라세일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약 240km에 이르는 얇은 알루미늄 거울 같은 우주범선으로 화성의 정지 궤도에 띄우고 태양빛을 반사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류가 과연 다행성 종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와 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 인류의 화성 정착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실의 벽을 빠르게 허물 만큼 인류의 과학 발전 속도는 빠르니 말이죠. 언젠가 인류가 화성에 정착할 날에 그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돌이었습니다.